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하지만 8월 폭락 후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9월 초에 다시 또 주저앉았지만 원래 미국 주식은 전통적으로 8, 9, 10월이 약세장이란 얘기 많잖아요. 네, 9월 달에 특히 안 좋은 네네네네. 시장이라고 하죠. 사실 과거의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일 뿐인데 이게 돌아보면 23년, 22년, 21년, 뭐 20년은 안 맞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맞더라고요. 저는 과거 데이터 저는 퀀트를 아예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 근데 보니까 진짜 8, 90이 약세장이 뭐 수십 년 거의 뭐 100년 역사 가까이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될지 한번 네. 제가 오늘 확실한 답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11페이지를 꼭 한번 나중에 삽입을 해 주십시오. 방금 아드님께서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매번 그렇더라.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퀀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 펀더멘탈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월부터 어제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S&P 500의 패턴을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꼭 한번 제가 지루하시겠지만 꼭 읽어드릴게요. 작년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S&P 500이 장만 7.8%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3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18.7% 올랐어요. 그러다가 8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장장 10%가 빠졌어요. S&P 500이. 10%가 지수가 빠졌다는 얘기는 아까 표현해 주셨지만 개별 종목들은 20% 30%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10월 27일부터 12월 30일 말일까지 16%가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안에 캘린더율이 24.7% 오르고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올해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5.8% 빠졌어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8.6% 빠졌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유를 찾기 이전에 매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뭐 깊은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좀 얘기가 다르니 펀더멘탈하게 좀 걱정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매월 매년 여름 상반기든 하반기든 한 번씩 이런 시장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종목을 하나 투자해놨는데 한 3, 4개월 만에 50% 40%를 먹었어요. 뭐 수익률이 낮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불안해. 한번 이익 실현하려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이따 말씀드릴 또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한 번씩 셀하고 또 싸게 사고 뭐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매번 반복이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자금을 넣어놓고 한 번도 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뭐 저만 해도 애 유학도 보내야 되고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전세값도 올려드려야 되고 뭐 이런 자금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필이면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폭락장이 왔던 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까 다시 좀 돌아가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게 폭락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다 그 이상 오르고 끝났단 말이죠. 뭐 지난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S&P 500이라는 게. 왜냐하면 경제 자체를 그렇게 정책 실효성이 아주 뛰어나게 잘 관리를 한 덕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뭐 딴 얘기긴 하지만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불안불안하고 있고 한 번씩 빠질 텐데 이러고 있는데 7월 27일 날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25만 건으로 팍 뛰었단 말이죠.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되면서 실업률이 4.1, 4.3으로 훅 떴어요. 사실은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렸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다. 이거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전략적 진입점으로 삼아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지금 또 놓고 보면 제 말씀이 맞았죠. 그 이상 다 올라왔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CFTC에서 상품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엔화 투기적 선물거래소, 그러니까 엔화 엔캐리 청산이 갑자기 확 몰리면서 이제 그게 하나의 빌미 이유가 됐었는데 그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술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한꺼번에 훅 터지면서 그냥 패닉셀이 나왔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8, 9, 10월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9월 달입니다. 지금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97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부터 12월 매월 수익률을 평균을 쭉 내본 거예요. 2월 달에 마이너스 0.25%, 좀 약보합이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러다가 쭉 올라오다가 8월 달에 0.67% 빠집니다. 9월 달에 1.15% 빠져요. 그러니까 수치가 좀 작아 보이시겠지만 지난 몇 년입니까? 이게 한 40년 동안 매월 9월마다 평균적으로 1.25 빠졌다는 얘기는 그래도 9월 달에 많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9월 달만 되면 꼭 이러더라. 과연 그래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미국이 법인세를 내는 기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마어마하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망각을 하고 지나갔지만 러시아시아나라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신년제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로 음력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불을 상당히 많이 걸머쥐고 있고 미국에서도 투자 업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규모가 그렇겠죠. 큽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분들이 연말이 되면 우리 뭐 합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포지션 정리하고 새로 이렇게 다시 또 북클로징도 하고 한단 말이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왜 9월 달에 이렇게 항상 빠지는지. 근데 실제로 보면요. 9월 달에 한 4개년 정도 빼고는 다 그냥 오르던가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한 4개년 정도 보니까 9월 달에 좀 빠진 게 왜 이게 9월 달만 되면 항상 빠지는 것처럼 느낌이 되냐면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가 시작했죠.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인가로 2002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9월 달에 저점을 딱 형성하고 그때부터 리바운드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2, 3년 동안 계속 흘러내린 게 9월까지 흘러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리바운드를 하고 한 10년 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 터졌습니까?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 브로더스가 공식적으로 파산 선언 시작한 날이 9월 달이에요. 그리고 불과 3년 전 2020년도 3월 달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고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설명했었지만 11월 달부터 불장이라고 저희는 봤다고 그랬는데 실제 주가의 저점은 9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닷컴 버블 붕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리하게 잡자고 해서 2020년도에 아주 아우성이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딱 하이라이트가 9월 달이었어요. 그 한 몇 개 년도가 딱 9월 달이니까 사람들이 타성에 젖는 거예요. 9월 달만 되면 항상 안 좋더라. 근데 실제로 뜯어놓고 보면 그 세 개 케이스를 빼고 나머지 9월 달 매년 그렇게 심하게 안 빠졌다니까요. 다만 법인세 납부 기간과 로시아시아나라고 그래서 유태인들의 신년제가 딱 겹치기 때문에 포지션 정리도 하고 주식도 팔고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돌아왔지만 9월 달에 빠지는 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침체 일로에 있다. 이러면 빨리 짐 싸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소프트 랜딩이고 경제 성장률이 완연하게 잘 나오고 있고 노동시장이 탄탄하고 뭐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고 이러면 9월 달처럼 이런 패닉셀이 나오거나 뭐 한 2, 3%씩 쑥쑥 지수가 빠지는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땡큐하고 저점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이에요. 네. 아,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 지금 한 가지 지금 이제 궁금했던 점이 풀렸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설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제가 대표님 좀 출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7월쯤에 얘기했는데, 왜 9월 지금 이제 후반부에 딱 나오셨는지 제가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말씀들에 의하면 9월이 사실 전통적으로 약세장이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장기 투자자가 이 개념으로 보면 엄청난 투자의 기회인데, 이때 들어간 게 맞잖아요. 9월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보겠다고 나오셨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시죠.